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 아주 기괴하고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30일, 그러니까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요.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도저히 못 갚겠다며 터져나온 돈이 무려 2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하루에 거의 1,000억 원씩 새로운 연체금이 쌓였다는 소리예요. 이게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네?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은행 연체율이 0.58%를 찍었는데 이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속도입니다.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설마 내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숫자의 이면에는 지금 당장 내 월급, 내 집값, 그리고 내 예금의 안전을 뒤흔들 아주 위험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부실의 소용돌이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핵심을 찌르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금융권의 비상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은행 연체율 급등 현상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58%라는 숫자가 왜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균열이 시작된 건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복잡한 경제 뉴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딱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 전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연체율 0.58%라는 말을 들으면 에이, 1%도 안 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은행업에서 연체율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와 같습니다. 평소엔 0.1에서 0.2% 수준을 유지하며 건강하다가 이게 0.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몸 곳곳에서 폐혈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 200명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중 한 명이 돈을 안 갚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에이, 한 명 정도야 싶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 갚는 한 명이 그냥 안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렸고 그 친구들까지 줄줄이 파산하게 만드는 슈퍼 전파자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의 대출 구조가 딱 이렇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신규 연체 발생액입니다. 10월 한 달에만 2조 9천억 원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가파른 상승세거든요. 은행들이 연체된 채권을 팔거나 상각해서 억지로 털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새로 생겨나는 빚의 속도가 그걸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멍난 배에서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는데 구멍이 점점 더 커져서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연체율이 오르면 가계대출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가계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경제의 허리라고 부르는 중소법인들입니다. 이 중소법인들의 연체율이 왜 위험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동네에 있는 작은 공장들, 부품업체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가는 식당들. 이분들이 빌린 돈은 단순히 개인의 빚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월급이고 원자재 가격이고 임대료죠. 여기가 삐끗하면 단순히 은행 돈만 못 갚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딸린 수많은 가게의 생계가 한꺼번에 끊깁니다.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라는 이 숫자는 그동안 저금리라는 마취제에 취해 있던 우리 경제가 마취에서 깨어나며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물가는 잡힐 기미가 없는데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지는 이 삼중고의 현장.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을까요? 자, 이제 많은 분이 착각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아니, 이제 미국도 금리 내린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작했으니까 곧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지금의 연체율 상승은 단순히 이자가 비싸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상환 능력 자체가 소멸했다는 데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환자가 지금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금리 인하라는 약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특히나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분들에게 좀 25%포인트,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신용점수는 바닥을 쳤고 연체 이자라는 무서운 벌칙 금리가 붙고 있거든요. 보통 연체가 시작되면 원래 이제 3% 이상의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가네어 좀다 타토모 자네어 잔다고 해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수준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동성의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서 10여년 동안 갈비탕집을 운영해 오신 50대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름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나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월 매출 4천만 원과 1천만 원은 거뜬히 찍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처음엔 버티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때는 이자가 2%대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가스비 오르고 고깃값 오르고 인건비까지 오르니까 매출은 예전만큼 나와도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카드론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게 보여준 대출 내역서를 보니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 처음엔 은행이자 100만 원 내는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원금은커녕 이자 300만 원을 막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받고 있더라고요. 낮에는 고기 썰고 밤에는 대리운전 뛰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은행에서 전화 오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이게 김 사장님 혼자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10월 한 달간 발생한 이 2조 9천억 원의 연체액 중 상당 부분이 이런 한계 자영업자들의 절규예요. 15년을 버틴 가게가 무너지는 건 단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이 부실이 기업 대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나 소기업 사장님들이 대출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시나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거나 가족들이 연대 보증을 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즉, 기업 대출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건 조만간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예고장이에요. 사장님이 망하면 그 가족의 집이 경매로 나오고 그 집에서 살던 가족들의 소비가 끊깁니다. 소비가 끊기면 다른 가게들이 또 힘들어지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중소법인의 연체율 상승폭이 가계대출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은 담보가 확실하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실업자가 양산되고 실업자가 된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융위기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나마 수면 위로 드러난 숫자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와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예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은행에서 수천억 원을 빌렸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내는 거죠. 이게 바로 건설사 연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는 공사가 중단된 흉물스러운 건물들, 그게 다 지금 은행 연체율 0.5%라는 숫자를 구성하고 있는 뼈아픈 조각들이에요.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수십, 수백 개의 하도급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그 업체들이 빌린 대출이 전부 연체로 잡히는 도미노 현상이 지금 지방에서부터 서울을 향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라는 어려운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하자면 큰 태풍이 오고 있다는 예보를 들은 집주인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들에게 너희들 지금 연체율 오르는 거 보이지? 나중에 한꺼번에 돈 못 갚는 사람들이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금괴 현금을 꽉꽉 채워둬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대손충당금을 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이 현금을 내부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아, 지금 위험하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면 대출 안 해줘요 라며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럼 정말 돈이 필요한 서민들과 우량한 중소기업까지 돈맥경화에 걸려 쓰러지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위기를 막으려다 위기를 가속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지금 우리 금융권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궁금하고 불안한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라는데 내 예금은 안전한가? 혹시 옛날 저축은행 사태처럼 은행이 문 닫고 내 돈 못 찾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금융권 대형 은행이라면 아직 그럴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아주 탄탄하고요. 무엇보다 대형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은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금리 몇 퍼센트 더 준다고 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 금융기관에 모든 자산을 넣어두는 건 지금 같은 시기엔 피해야 할 행동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3단계 생존 전략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이 연체가 시작되면 무서워서 은행 전화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최악의 선택이에요. 연체가 5일을 넘어가면 금융권 전산에 공유되고 3개월이 넘어가면 당일 연체에서 장기 연체로 넘어가며 신용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연체가 되기 전날에라도 은행 창구로 가세요. 지금 정부와 은행권에서는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들다 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는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이라는 동아줄이 내려오거든요. 두 번째, 세출발기금 같은 정책 자금을 샅샅이 뒤지세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이번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전용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게 거치 기간을 주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줍니다.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신청해야지 하다가 예산 소진되면 끝입니다. 지금 당장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세 번째, 부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생존할 때입니다. 연 15에서 20%짜리 고금리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가 있다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1금융권의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으로 무조건 갈아타야 합니다. 최근 은행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환 상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이 또 묻습니다.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도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현금이 왕인 시대입니다. 연체율이 높다는 건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자산 가격이 더 조정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즉, 지금 서둘러 올라타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부실이 완전히 정리되고 연체율 곡선이 꺾이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10월 한 달 신규 연체 2.9조 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둘째,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이 가계로 전이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셋째, 막연한 공포보다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정책 자금을 적극 활용해 생존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만에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연체로 돌아섰다고요? 이 거대한 숫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티기만 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고요. 7년 만에 찾아온 이 차가운 경제의 겨울.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겨울이 깊다는 건 곧 봄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연체율이 내려가고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있을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남는 하루 되세요.